안녕하세요. 번님께 드리는 아침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고전의 한 구절에서 시작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현명한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지혜로운 처세술 낄끼빠빠로 삶의 품격을 지키자. 바로 공자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낄끼빠빠의 지혜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 유쾌한 신조어 속에 얼마나 깊은 삶의 통찰이 담겨 있는지 차근차근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그 배경과 의미. 먼저 공자의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 가르침 첫 번째는 석부정 부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공자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한 논어의 향당편에 나옵니다. 공자는 평소에 깔고 앉는 자리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고 앉았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깔끔을 떠는 습관이나 대접받고 싶어하는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자리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 정당한 명분, 그리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상징합니다. 즉, 자리를 바로 한다는 것은 나의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이고, 의는 모든 관계와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시대 배경.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신의와 질서가 무너진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하고 공자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달콤한 말로 높은 벼슬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제안의 명분이 바르지 않고 그 자리가 의롭지 않다고 판단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벼슬 자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인 예를 실현하기 위한 바른 자리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석부정 부자는 부정한 상황이나 불이한 관계에는 결코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자의 굳은 신념이 담긴 행동 지침이었던 셈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두 번째. 공자의 두 번째 가르침은 현명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현자피세 기차피지, 기차피세 기차피연. 그 뜻은 지혜로운 사람은 피하는 것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피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전체가 도리를 잃고 극도로 혼란스러우면 아예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여 자신을 지킵니다. 둘째, 피지.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나라나 조직, 특정 장소가 부패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곳을 떠나 피하는 것이 그 다음의 지혜입니다. 셋째, 피색. 그 다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빛, 즉 분위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상대의 안색이 험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연. 상대방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고 무례하며 그릇된 방향으로 흐른다면 더 이상 논쟁하거나 듣지 않고 그 말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결코 도망치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에 물들지 않고 쓸데없는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매우 적극적이고 현명한 자기보호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 말씀의 현대적 재해석 낄끼빠빠의 지혜. 2500전의 공자의 가르침을 요즘 사람에게도 낯설지 않게 현대적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고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려 피할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조어 낄끼빠빠와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과 사회적 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거나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나요? 그 자리가 바로 공자가 말한 부정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회의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낄끼의 지혜입니다. 동료들과의 커피 타임이나 식사 자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즐거운 소통의 공간이 아닙니다. 잠시 앉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나는 구설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슬며시 일어나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빠빠의 지혜입니다. 온라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없는 익명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감정적인 논쟁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은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 시간에 가치 있는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낄끼빠빠 아닐까요? 우리의 처세술, 품격 있는 자기관리. 결국 공자의 가르침과 낄끼빠빠의 지혜는 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품격을 가꾸는 존엄한 처세술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기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핵심에는 나 자신을 아는 것, 즉 자기 객관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던 것처럼 내가 가진 능력과 한계,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낄 곳과 빠질 곳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편하다고 해서 친구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진 않나요? 이곳은 일터이고 우리의 관계는 동료라는 건강한 선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이 선을 함부로 넘나들 때 오해와 서운함이 싹트고 나의 평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내 인생의 조수석에 앉아 끌려가는 승객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낄끼빠빠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운전자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품격 있는 자기관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성찰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빠빠만큼이나 낄끼의 용기가 중요합니다. 낄끼빠빠가 단지 피하고 물러서는 지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가 부당한 일로 힘들어할 때 모두가 침묵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주는 용기. 모두가 꺼리는 어려운 일에 책임감을 갖고 먼저 나서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정말 낄 때 낄 줄 아는 진정한 현명함이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의로움의 실천입니다. 둘째, 침묵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자가 말한 피언, 즉 그릇된 말을 피하는 것은 때로 의미 없는 논쟁 앞에서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나의 침묵이 상황의 악화를 막고 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귀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성찰과 균형의 중요성. 낄끼빠빠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와 공자의 가르침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역량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어디에 낄 수 있고 어디서 빠져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낄끼빠빠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을 포함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낄끼빠빠는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이익과 도덕적 가치를 고려한 판단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낄끼빠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모든 상황에서 빠지기만 한다면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상황에 끼려고 한다면 자신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소진될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상과 직장 생활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석부정 부좌의 정신으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현명한 낄끼빠빠를 실천한다면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연습과 성찰을 통해 길러집니다. 낄끼빠빠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감각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나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는가? 불필요한 말이나 논쟁에 내 마음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성찰의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분별력은 더욱 예리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번님, 2500년 전 공자의 지혜는 낄끼빠빠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명쾌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바른 자리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으로 나의 품격을 지키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는 지혜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혼탁한 세상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슬기로운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현명한 선택들로 가득한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배경음악 페르시아 시장.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